여러분들 점수 잘 나왔네요. 평균이 62.4. 평균이 62.4. 잘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틀리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 하나 틀리신 분이? 딸기라고 쓰신 분이 누구예요? 딸기. 그러면 0070240 이렇게 쓰신 분은? 저분이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딸기는 안 나타나네요. 아침 이슬도 있네. 아침 이슬은 아침 이슬을 보니까 참이슬이 생각나는.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 하여튼 점수 잘 나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잘 하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안 나오시는 분은 그냥 끌어올릴 생각합니다. 앞으로 9월 10월 전까지 많이 끌어올려요.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어요. 자, 이제 9번 봅시다. 9번 관리계획 내용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도시계획이나 건축원의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공동심의사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기 심의라면은 당연히 국계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라면 건축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거든요. 건축법상위원회. 근데 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여기서 국계법에서 받아야 되느냐?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밖에. 지구단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 관련된 건축을 크게 지을 수 있게 하는 것들, 그거를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같이 받아라는 게 지구단위 계획밖에 없는 겁니다. 답이 2번이죠. 자, 10번의 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 국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해당하지 않는 거, 국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거.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장이 위반한, 국장이 위반했네요. 그러니까 국장이 결정하지. 2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여기 우리 예외 없는 한, 그럼 누가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원칙적 결정관자 가는 겁니다. 국장이 하는 거 아니고. 3번에 개발제한구역 넓어서 국장만이고, 4번 국가기획과 연계가 필요한 시가와 주정구역, 시가와 주정구역인데 국가기획과 연계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 점에서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과 관련되어 국장이 위반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국장이 위반할 수 있고, 국장이 위반했으니까 국장이 결정을 하는. 자, 11번 문제 보시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쏘옳지 않은 거. 자, 이제 나머지 내용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내용. 자, 여기서 제가 요거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요걸 했습니다만, 자, 우리 순서대로 해보면은 여기 기초사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나온다면 그건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14일 이상 공람을 시키고 의견을 듣는데, 그런 얘기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건 관리계에서는 다 듣는 게 아니다. 저쪽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이라면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방향을 정하니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방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도 큰 일이나 듣는 것이지 작은 일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 의견을 들어서 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거 할 때 앞에 내용 중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라면 쓰임새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 요것을 지정 변경하는 것은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된다. 나름대로 중요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 번째 내용인 기반설과 관련해서는 모든 기반설이 아니고 광역시설 등 중요한 기반설만 듣는다 그랬죠? 이건 중요하지 뭐가 안 중요한지는 잘 내지도 않지만 나도 그냥 느낌으로 크냐 작으냐 판단해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들어요. 그럼 개발사업, 정비사업 의견 듣는다는 얘기 없어요. 사실 그건 필요도 없어요. 왜? 개발법, 정비법은 특별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내용만 들어가지 이게 제대로 재건되가 아닙니다.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로는 지구단위 계획, 작은 거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건 듣지만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지구단위 구역에 관련된 것은 대표적으로 안 듣는다. 지역의 일부를 개발한 작은 것이라 이거 대표적으로 안 들어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안 듣습니다. 원래 그 6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협의심의에서는 아까 뭐 공동심의상 나오는 거 한 번 했었고, 뭐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결정고시가 됐을 때, 효력 발생식 여기만 있는 얘기 중에 우리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라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됐다라고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고 별도로 효력 발생식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기득권자 보호라고 해서 국민을 역시 구속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새로운 관리계획이 들었을 때 이미 권리를 취득한 자를 어느 정도 선에서 보여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여기만 나오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아니고 지형도를 고시하는 순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상을 정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국민이 내 땅이 어디에 속해서 어떤 제한을 받는지를 지형도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형도를 고시한 날에 효력 발생합니다. 기득권자 보호에서 우리 공포상 모든 기득권자는 옛날에 허가 등을 받아야 될 것은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공사에 착수한 자를 보여준다는 것은 공법의 공통점이에요. 적어도 공사에 착수를 해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관리계획 들었을 때는 원칙이 공사에 착수만 했다라면 바뀐 결정에 관계없이 그냥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단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예외 있잖아.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시수 두 가지, 시가와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하는 관리계획 들었을 때만큼은 그냥은 안 되고 사몰래 신고. 혜택은 혜택이에요. 허가는 필요 없으니까. 신고, 사몰래 신고라는 거. 그게 국회법에 나오는 기득권자 보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기득권자가 개발법 정비법에서 나왔다. 개발법 정비법에서 나왔다. 그러면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거기서는 신고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1개월? 30일 내 신고. 좀 더 기간이 짧은 게 더 센 거라고 했죠? 30일 지나면 이제는 신고도 못하고 신고해봤자 소용없잖아. 기득권자 보고 끝나잖아. 시수가 3월. 여기 얘랑 비교해봐서도 특별법인 개발법 정비 좀 더 세다. 30일 내 신고하면 되니까. 30일 내 신고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1번에 1번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를 고시한 날에, 이거 고시한 다음 날에 해서 틀리게 낸 적이 있고요. 고시한 날에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반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위반을 이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중요한 기반설이다.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안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작아서 안 되는 예로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3번 관리계획 결정 당시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고실로부터 3월 내 시장은수의 그 사업 내용을 신고하면 그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월 내 신고가 아니고 그냥 계속할 수 있다. 관리계획 결정 지금 착수한 자는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3월 내 신고가 나오려면 앞에 어떤 전제가 붙어야 돼요? 시수, 시가중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계획, 시수 두 가지 구역 지정하는 관리계획이 들어섰을 때 이 말이 붙어야 3월 내는 맞는 겁니다. 4번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일정한 기반서 설치를 위반하려면 지방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이건 들어야 되는 예로서 기억하셔야 되고 5번의 정비시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내 그 해당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하라. 제가 5년 재검토 규정은 관리계획에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5년 재검토 얘기가 아니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되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죠.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돼 있으면 도중계획 시설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3년 내 시행이 안 될 정도라면 문제 있는 결정으로 봐서 새로운 관리계획에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하라. 3년 내 미시행시를 얘기하는 것이지 5년 재검토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12번의 국회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시장이나 군수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 있죠. 어느 경우라고 했습니까? 지구 단위기에 관련된 거. 시장하수가 위반한 걸 전제로 해서 지구 단위기의 구역이든 지구 단위기이든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기구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든 지구 단위기에 관련된 것이 시장하수가 결정하는 경우라고 했죠. 3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요것만 회장이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들과 협의를 한 후에 도시원의 심의. 결정하기 전에 협의심의 거치는 거. 협의 후 심의 제대로 돼 있잖아요. 아까 이 순서가 틀렸었고 바뀌었었고. 5번 도시군 관리에 대한 열람기간 제한은 없다. 열람기간 제한 없어요.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라 구속받는 국민이 와서 열람시켜 달라면은 항상 열람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도 차이라면 차이예요. 앞에서 광역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열람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보여줘야 되니까. 자, 이제 13번에 다음 중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형등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기본계획은 효력한 시기에 대해서는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관리계획에만 있는 얘기예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으므로 그 제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자, 제가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행정청만을 구속하지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했고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아요. 구속받지도 않는데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왜 다툽니까? 처분성이 없는데 처분성이 있어야 다툰다 그랬잖아. 그러나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툴 수 있어요.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의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광자치자치도 시장수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틀려. 기본계획은 요거 특광시장수 많이죠. 기본적인 방향이라. 당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특광자치자치도 시장수뿐만 아니라 도지사나 국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차이점으로 맞죠. 이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지사의 시군에 걸쳐서 지역 등을 지정할 때,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의 시도에 걸쳐 지역 등을 지정할 때. 4번의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나 관리계획은 그러하지 않아야 5년 타당성 검토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둘 다 있는 공통점이죠. 광역이 없다 그랬어요. 광역이 없습니다. 5번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그 수립 단위기간, 이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에 명시된 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지금은 없습니다. 수립 단위기간이 몇 년마다 수립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없어요 지금은. 그럼 광역도 지금 몇 년마다 수립하라는 게 있나요? 역시 없어. 다 없어. 수립 단위기간은 없고 수립하고 나서 재검토 규정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둘에 있을 뿐이다 라고 묘사를 해놨죠. 자, 14번에 이제 국회법에서 정하고는 용도지역 뭐 제일 우리가 공법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용도지역. 하여튼 용도지역은 무시해주면 안 돼. 아주 귀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자, 우리가 자세히 해볼까요? 용도지역 머릿속에 항상 그려놓고 다니라는 이 용도지역의 틀을 자 풀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나 빨리 얘기해봐요. 자, 도시지역이 말이 자꾸 흐려지면 안 돼. 도시지역 주상공로 쫙 나와야 돼. 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은 어떻게 나눠져요? 전일준, 전용이, 1, 2, 일반이, 1, 2, 3종, 상업지역은 중일, 근육, 공업지역은 전일준, 녹지는 보생자, 관리는 보생계. 이렇게 나와야 돼. 도시지역에 자연스럽게 주상공록으로 관리지역은 아까 생명을 보호하는 계모인 보생계로 이렇게 나눠진 거. 이것이 법에 의한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 주상공동이 범 밑에 있는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주거지역은 전일준이다. 전용 일반 준이다. 전용이 1종 2종으로 일반이 1, 2, 3종으로 나눠지는 거. 상업지역이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나눠지는 거. 공업지역이라면 전용, 일반, 준. 녹지라면은 보생자. 해설을 지금 1시간 지금 20분 정도 했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지금 하루에 했던 것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용도지역 이제 뜻만 하고서 그 다음에 지정 특례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2주차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 할 때 그렇게 힘들어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아까 이 계획 세우는 것도 그냥 촥 나가면 끝이잖아, 이렇게. 이것만 생각나죠. 처음엔 참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자, 우리 인과산업이 이미 발달이 돼 있는 관리지역은 세지역에 준하는, 농림지역은 농림, 농업진흥지역 보전, 산지 등에 대해서 농림업 진흥을 위해서 자연환경, 해안,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수산자원의 보호 요청, 보존할 것들 다 보존하는 것들. 도시지역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말 그대로예요. 거주, 안녕, 상업, 공업, 편익증진, 녹지, 보전. 요것을 나눠질 때 전용 주거가 얘기하는 게 어떤 주거환경입니까? 양호한 주거환경. 양호한 주거환경인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에 따라서.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인데 나눠지는 것은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주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하되 상업 업무 기능 보완이 필요한. 상업지역에서 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중심이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근린이 제일 작아요. 근린 지역에서의 간단한 일용품 서비스 공급에 그치는. 유통, 도시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특수한 곳. 공업에서 전용공업이라면 어떤 공업의 수용을 위해서? 중화학 공해성 공업 수용을 위해서. 요거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요거는 경공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녹지가 보존할 땅인데 순수 보존? 순수하게 보존하겠다는 생산,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 뒤로 미루는 농업적 생산에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그래서 원래 보존할 필요가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보전,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요거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에 대해서, 생산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에 대해서, 요거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 등에 대해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빨리 했지만 뭐 기본 아닙니까? 자, 1번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고시해야 한다.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죠. 관리계획으로. 2번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 준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준도시가 아니고 관리지역, 도관, 농자. 가장 기본적 분류, 도관, 농자. 3번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유성. 딱. 4번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및 보전. 보전지역이 괜히 섞여서 틀렸죠? 주상공록으로만.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1, 2, 3종으로 세분된다. 이렇게 1, 2, 3종으로 세분되는 것은 일반 주거지, 준주거는 세분되는 거 아니죠. 15번에 다음 용도지역이나 설명이 다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일정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중에 양호한. 딱 이렇게 나올 땐 전용주거? 그럼 양호한을 딱 살펴보시고. 그게 됐을 때 이제 일종을 딱 따지면 단독주택 중심 공동이냐, 단독 딱이죠. 이게 바로 정답을 딱 찾아야 되고. 이종 일반은 일반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양호한, 편리한이 들어가야지. 편리한. 벌써 틀렸네? 그리고 이종이면은 중충은 좋아요. 그런데 양호한이 틀렸지. 3번에 준공업지역은 환경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환경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하는 곳은 일반 공업이라 틀렸죠. 준공업은 주거 상업 업무나 보완이 필요한 그게 들어갑니다. 4번에 생산관리라면 생산관리니까 농림지역에 준하는
도시로 편입이 벌써 틀렸죠. 도시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계획관리가 되잖아. 계획관리가. 그래서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급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생산관리가 되려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 이 말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5번에 자연 녹지예요. 농업적 생산을 개발을 유보한다.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한다. 생산 녹지가 돼야 되죠. 생산 녹지가. 자연 녹지라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자, 16번의 용도 지역 지구국 간 중복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용도 지역을 보충하는 용도 지구, 지역 지구는 따로 정하는 용도 구역지에서 서로 간의 중복 지정 여부. 뭐만 중복 지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지역 간에만, 용도 지역 간에만. 용도 지역 간에만 안 되지 나머지는 다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 지역의 지구, 지역의 구역이든 지구끼리든 용도 지구와 구역이든 서로 간에 다 됩니다. 다 돼. 용도 지역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17번에 국제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해안 매립지가 도시지역에 이웃하고 있는 경우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바른 설명. 이게 이제 지정특례예요. 지정특례. 자, 제가 지정특례라면 두 가지가 있죠. 원래 용도지역은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라는 것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인정되는 특례인데, 공유수면 매립지와 하여튼 그래서 매립지가 나오면 이거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매립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 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특례,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의 기본적인 차이가 공유수면 매립지라면 특례가 인정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만 의제가 되지 지정하고서 알려주는 고시는 의제되지 않는다. 고시는 된 것으로 보지 않으니까 새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차이라고 했어요. 타법률에 지정된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지역, 농림지역, 농림 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셋 다 그 세 가지 지역 중에 하나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 같은 얘기고 이게 차이가 난다 그랬죠? 새로 생겨난 땅이니까 특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알려는 줘라. 고시는 해야 된다. 이건 기존에 있는 땅이라 특례가 인정되면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고시도 할 필요 없다. 자, 우리 지금 요거 나왔으면 우리 요거 항상 매립 목적이라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다면 이 매립지는 매립 목적대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매립 목적대로 도관 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 매립 목적이랑 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랑 둘의 내용을 비교해서 둘의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특례 여부가 결정이 된다. 만약에 같다라면 어차피 이 땅은 전체가 똑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귀찮게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관리계획 결정할 필요 없이 이 땅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고시하라. 이게 특례가 인정될 때. 만약에 둘의 내용이 다르다. 특례 인정 안 됩니다. 둘이 매립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전체가 같을 수 없는 다른 경우에, 그럼 다른 경우니까 특례 인정 안 되고 여기는 매립 목적대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는 수밖에 없지. 또 지금 여기 매립 목적이 뭡니까? 국제도시개발이에요? 국제도시개발? 그러면 국제도시개발이라면 우리 도관농자 중에 뭐를 지정해야 됩니까? 도시적 지정해야 되죠? 도관농자 중에 하나로 지금 지정하는 거 관련돼 있어요, 이게. 도시적 지정해야 될 판인데 지금 어디에 이웃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도시적에 이웃하고 있네? 이거 도시적에 이웃하고 있네? 둘의 내용이 같죠? 그럼 끝난 거지 뭐. 이 땅은 매립의 준공희갈로부터 관리계획 결정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번이 준공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 1번은 왜 안 되느냐?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틀린 거예요. 고시가 들어가서 1번은 틀렸고 3번이 답이에요. 고시는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쉽게 찾았나요, 여러분?
그냥 1번 덜컥 쓰지 않았어요?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제가 도시지역이 이웃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지만 예를 들어 관리지역이 이웃하고 있다 이렇게 바꿨다라면 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럼 이거 관리지역으로 바꿨다라면 답이 없다고요? 5번이 되겠죠, 그죠? 관리계획 세워서 다르니까 이제. 애초에 국제도시개발이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지. 5번이 돼야 되겠지, 그때는. 자, 18번이 국계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찾아라. 자, 여러분 이 중에 이거 셋 중에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거,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거,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보는 거,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5가지. 누가 생각해도 관리계획 세워서 도시지역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럼 뭐하러 관리계획 세우느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것으로 보겠다. 그거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면 여러분 그냥 5가지 한번 순서대로 해볼까요? 자, 순서 없이 뭐뭐 있었나?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것이 항만구역? 항만구역인데 이 항만구역의 핵심은 이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공유지명을 그려야 되잖아. 항만구역이든 어항구역이든 이것이 도시지역에 연이어 접하고 있는 공유수면이라야 안 그래도 도시지역으로 가야 될 판인데 잘 됐다. 그죠? 다른 지역에 연접해 있으면 안 되죠? 요거 하나. 또 택지개발지구. 어느 곳에 택지개발지구로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지정이 됐다면 거기는 택지를 개발할 때는 택지 엄청나게 개발이죠. 주거지역에 속한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다가 아니고 산업단지 중에서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만 빠진다 그랬잖아. 농공단지는 농촌의 유연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장 몇 개에 불과한 작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산업단지에서 농원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하나가 더 있잖아. 전원개발 촉진법이나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전원 이게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죠. 발전소 설치하는 거. 근데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 예외가 있죠. 뭐는 제외예요? 간단한 수력발전소, 간단한 송변소 설비도 있지만 수력발전소는 시골에 설치하는 것이라 도시로 의지할 필요 없다. 그거 제외된다. 수력발전소나 송변소 설비만 설치하는 것은 제외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나도 좋고 저기처럼 안 해오고 생각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객관식이니까 우리가 보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보고 생각하면 돼. 기억 안 난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생각하면 돼. 안에 일반 사업단지 상상을 해봐요. 엄청난 개발하는 공장이 얼마나 들어갈 건데. 항만구역으로서 도시계 연접. 이거 도시계 연접된 딱이네 그러면. 3번에 수력발전소 있는 곳 상상을 해보세요. 소양강 댐이든 여기 가까운데 무슨 저 어디야 거기. 아무것도 개발 안 돼 있어. 도시로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4번에 택지개발지구, 5번 도시첨단 산업단지 다 엄청난 개발이잖아.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땅들. 19번에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예정구역은 도시로 결정을 서서로 보지 아니한다니까. 맞는가? 보지 아니한다니까. 송전 설비 산에다 깊숙하게 설치합니다. 변전 더 간단해. 도시로 의지할 일도 없는 거. 이번에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체 중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어디가 틀렸어요? 편리한이 아니고 양호한 그래야 되죠? 전용 주거니까. 3번의 보존 녹지 지역은 독지운간에 보존을 해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가평이고 제한적 개발에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 녹지. 관리지역 안에 산림중 보존산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야 되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거 전제 조건도 잘 보시고 관리지역 안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시로 되는 5가지 특례를 아까 했는데 나머지 2개에 관련된 게 그거잖아. 관리지역 안에. 자, 현재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고 산림이 있다라면은 원래는 관리지역 행위제한을 받는 게 당연한데 이 농지에서 어느 날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농사 잘 지으려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이거는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에 들어갈 대표적인 땅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결정구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로 가야 농업진흥지 제일 잘 살아나니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 전제 조건을 바꾸면 틀린다라고 했어요.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다른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건 뻔한데. 왜 그러냐? 농림지역에 들어갈 땅인데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농림지역보다는 이 관리지역이 조금 더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행위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그만큼 파괴가 돼요.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농사 못 짓는 땅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왜 안 되느냐? 더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곳인데 애초에 도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자체를 원칙적으로 지정을 못해요. 요거 어디에 지정한다라고 생각이 나시나? 요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땅, 할 수 있는 땅이 농지법에 나오잖아. 녹지지역. 녹지지역. 또 관농자. 녹지와 관농자. 왜 주상공이 개발, 녹지, 비도시 보존을 했잖아. 도시가 개발, 비도시 보존, 주상공 개발, 녹지, 비도시 보존. 개발할 땅에 여기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농사 잘 지으라고 하는 거잖아. 농업진흥지역은 여긴 지정해서는 안 되지. 여기에 지정이 가능해. 보존할 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그런데 제가 녹지지역에서도 특별시 녹지역은 특별히 제외된다. 이게 저번 주에 안 나가서 전혀 까마득하구나. 저번 주에 여기만 진도가 안 나갔잖아, 그죠? 농지지역까지 했네, 저번 주에? 글쎄, 오늘 할 거야. 오늘 하는데 내가 지금 깜빡 잊어갖고 지금. 예? 오늘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순간적으로, 저번 주에 배웠는데 왜 이거 답을 못하지? 하고 그랬는데. 예. 오늘 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할 거예요. 오늘 이론 부분에 약간 못 나간 부분 풀어야 되고, 문제도 약간 못 나가고 그 부분을 풀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주상공이 안 되고 녹지지역에서 특별시 녹지가 안 돼. 나머지 녹지가 비도시지역.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은 안 된다니까. 예외적으로 여기 광역시 녹지지역에서만 특별시 녹지를 제외한 녹지에서만 될 뿐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지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정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도관농, 농림지역이라면 이미 농림인데 왜 이걸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농림지역보다 행위제한이 더 엄격한 곳이에요. 더 개발 못하는 곳이에요. 이 행위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더 살아있어요. 이렇게 보낼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농림지역으로 가야 될 땅인데 요거보다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인데 여긴 지정을 못하니까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는 역시 똑같은 논리로 관리적인 산림을 전제로 하는 건데 아까 똑같은 논리로 여기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서 보존산지로 지정고시가 됐다라면 이 보존산지는 농림의 림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게 임업을 위한 땅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모든 보존지는 여기와 달리 임업용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것도 있다 그랬잖아. 보통 보존산지는 임업용에 들어가는 거 대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뭐 설악산, 지리산 이런 곳에 있는 보존산지라면은 임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대로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들린 거라고. 응? 전제 조건을 바꿀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4번에 편리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 하려면 일반 주거가 돼야 되죠. 준주거는 뭐 주거기능을 위주로 해야 돼. 상업 업무기능 보완 그래야 되니까. 자, 우리 20번 보시고 20번에
자, 국계포상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개별 법률에 의해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 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자, 우리 지역의 행위 제한을 묻는다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나온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탁 떠올라야 돼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랑 관련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치는 얼마냐, 요 세 가지 행위 제한을 묻고 있거든요. 보통 나중에 지구에서 행위 제한이 나왔다. 지구에서 뭐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 제한밖에 없어요.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야. 건축 제한밖에 없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건축 제한의 지금 한 일부분의 건축 제한은 어디에 이 건축 제한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우리가 어디를 봐야 알 수 있느냐. 원칙이 대통령령, 예외 개별법, 이렇게 제가 틀을 잡았던 것. 물론 이게 더 잘 나와요. 이거보다는. 이건 덜 나온단 말이에요. 내용은 엄청 많아도. 원칙은 대통령령. 우리 용도 지역은 대통령령 국계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각 어느 지역에서 지을 수 있다 없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개별법, 이런 근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구에서는 이것만 나온다 그랬죠. 용도지구. 지구에서는 거기서도 근거, 지구에서 건축 제한 근거, 원칙은 조례, 그렇지 않은 예외. 지구에서는 구역에도 근거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시가어준구역은 국계법 시행령에, 건축 제한만 나 있는 것은 이 건축 제한 근거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용도 지역이라 원칙이 대통령, 예외 개별법, 지금 이거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개별법. 근데 어느 일학주구나 뭐 복합개발지구나 이런 거 나왔을 때도 그 따로 영에 정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에서 유일하게 도시적으로 의제가 안 됐던 농공단지만큼은 농원들을 정하고 있는 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꿔낼 수 있는 것이 농림지역에 속하는 전문적인 땅 세 가지. 농업진흥지역, 림보전산지, 그리고 초지까지 농지랑 비슷한 것이니까. 이 농림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세 가지 땅에 대해서는 그 특수한 것을 정하고 있는 특수한 개별법이 따로 적용된다. 비슷한 법을 찾으면 돼요.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을,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을, 초지는 초지법을. 이 전제가 바뀌면 틀린단 말이야. 이게 농림지역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만약에 전제가 바뀌었다면 원칙으로 돌아와서 영의 행위제한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거 있잖아.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들 5가지. 뭐가 전문적인 땅이냐? 아까 배웠듯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여러 가지 보존하고 보호하겠다는 게 쭉 들어가 있어요. 보존할 것들 쫙 보시면 이게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갈 땅이다 보시면 돼. 어떤 것이 있었나요? 뭐 자연공원? 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거? 뭐 지정문화재와 그 천연기념물 이런 거?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생각이 안 나면 찾으면 되고, 여기서 나왔어요. 찾으면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보존할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역시 어느 법을 찾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비슷한 법만 연결하면 돼요, 그냥. 봅시다. 그 연결이에요. 농공단지는 산업시적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한번 냈던 지문인데 아니죠. 농공단지는 글쎄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건 맞아. 그런데 농공단지를 정하고 있는 법이 뭐예요?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이잖아.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이잖아. 산업단지를 정하고 있는 법이 그 법이에요. 응? 농림지역 중에 초지. 초지법이 돼야지. 왜 농지법이 나옵니까?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제는 좋아요. 그런데 초지법이래 해야지. 자연환경 보존산지, 산지관리법. 이건 어디가 문제 있어요?
보전 산지도 역시 농림에 들어갈 대표적인 땅입니다. 아까 예외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도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원래 농림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농림지역 중 보전 산지 그래야 돼요. 이건 전제 조건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앞에를 농림지역 중 이렇게 바꿔주면 좋고 앞에를 나는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뒤에 산지관리법 안에 그럼 0으로 들어와서 대통령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농림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왜 농림지역에 들어가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래야지. 상수원을 보호하겠다면서 거긴 농사 열심히 져라 농약 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 여러분 뒤는 좋아요. 자, 5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문화재 지정 문화재든 천연기념물이고 다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한다 그랬죠? 네. 요 두 개만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해양보호구역 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에 걸려 그러면 비슷한 거 나오면 찾으면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 관리. 그렇게. 21번 국회법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권. 자, 이게 바로 여기에 내용이 대통령이 영향하는 건축 제한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로 우리가 느낌 잡아서 그냥 할 수밖에 없고 원래 여기서 제일 하는 것 중에 해봤자 제가 10가지밖에 안 합니다만 아파트가 전통적으로 제일 잘 나왔는데 마침 작년에 나와서 아파트야 좀 아까운데 어쨌든 뭐 요새는 종합적인 문제로 이제 나옵니다. 이거 나와도 자꾸 경향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문제는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주로 많아요. 왜? 부분을 익혀야 종합적인 문제도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파트가 나왔지만 한 번 더 지문에서 여러 가지 섞여서 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자, 아파트. 주택 중에서 제일 큰 게 아파트잖아. 우리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은 웬만한 데 허용이 돼야 된다 그랬죠? 어디에만 안 되나요? 안 되는 곳을 찾는 게 쉽다 그랬잖아? 위험해서 안 되는 곳? 어디? 전용공업. 여기 공장만 쫙 중화학 공해성업 들어가 있으니까 큰일 난다? 여기 안 돼. 또? 여기도 안 돼. 도시내역과 유통기능 증진이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 위주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여긴 말할 것도 없고 위험해서 안 되는 곳이야. 위험해서. 단독주택 지어서 애들 키우면서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단독주택 안 되는 거 나머지는 다 돼요. 예를 들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도 일반 단독주택이 아니고 이제 뭐 농업인 주택 이런 거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아주 제한적으로 됩니다만 어쨌든 농업인 주택 이런 거 포함해서 전체로 따졌을 때 여기에만 안 되는 곳이야. 나머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아파트는 제일 큰 것이라. 그럼 아파트는 엄청나게 크니까 이게 엄청난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어디에는 아예 안 됩니까? 아니 일단 여기는 안 되죠? 우리 개발 보존을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는 안 되잖아. 보존할 땅이라. 이 보존할 땅에 아파트가 들어간다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보존할 땅인데 그래서 주상공 중에서 주로 될 텐데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보자. 주거지역 취소는 어디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일종 전용 요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단독주택 중심 뜻 생각하지 않고 단독주택 중심인데 사실 단독주택만 들어간다는 얘기는 단독주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립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아파트마저도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단독주택 중심이라 공동의 대표적인 아파트 안 된다. 또 어디가 안 돼요? 일종 일반이죠? 저층주택 중심이라 이거 4층이야 제한한다 그랬죠?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돼야 되거든 최소. 개념상 안 되는 거예요. 개념상 일종 일반 요거 안 되는 걸로 나머지는 됩니다. 상업에서는 어디가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도 웬만해도 돼야 돼. 유통상업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단독부터 안 되는데 단독이 안 될지 너 그보다 큰 주택은 쫙 다 안 되지. 단독이 안 될 정도인데. 안 돼. 여긴 돼요. 가끔 가다가 내 보니까 항상 할 때마다 이거 갖고 헷갈리시는 분 있더라고. 여기 자꾸 아파트 안 된다라고. 물론 여긴 주상복합으로 짓는 큰 게 전세되어 있지만 주상복합의 그 대형 아파트 아닙니까 그거. 근데 너무라고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당연히 돼요. 여기가 안 돼요. 공업이 어디가 안 되느냐. 여기도 안 돼. 그죠?
전용고가 여기도 추가적으로 안 됩니다. 여기만 허용이 되죠, 그죠?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을 뺀 주거지역, 유통을 뺀 상업지, 그리고 준공업에 허용되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 얘기. 자, 이종 전용 돼요. 일종 일반, 이게 그냥 정답이지 뭐. 이게 정답이지. 나머지 다 됩니다. 다음 중 초등학교 건축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을 찾아라. 초등학교 건축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 초등학교는 의무계라 웬만해도 다 된다 그랬죠. 어디만 안 된다 그랬어? 역시 제일 위험한 곳이 여기거든. 전용공업에만 안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산간벽지에 있는 그 전교생 뭐 7명 막 이런 데라고 했죠, 그죠? 위험해서 안 되는 것만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됩니다. 자, 우리 23번도 그 문제네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 이하로 제한받는 지역이 아닌 곳은 자, 우리 4층 이하로 지어라 하는 거 개념상 일단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주택 중심은 저층이라는 개념상 4층 이하로 제한받는다. 이건 개념상 당연히 보셔야 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녹지를 관리한다. 요거는 여기는 안 해요. 할 것 같은데 안 한다 그랬잖아. 여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일종 일반은 개념상 당연히 안 되는 곳이고 4층 이하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녹지를 관리한다 외워두시면 좋다. 이것도 녹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막아야 되니까 4층 이하 낮은 층수로 제한한다.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녹지 전체 관리지 전체 이렇게 반입니다. 굳이 따지면 용도 지구 중에서는 이제 자연 취락 지구군 지구 중에서는 자연 취락 지구가 4층 이하 제한이 있고, 지역 중에서는 일종 일반과 녹지 관리 이렇게만 4층 이하 제한을 해요. 보존활동이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더 할 것 같은데 아예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 그랬잖아.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 그랬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건폐율, 용적률 요것도 작고요. 또 여기 들어가는 건물 자체가 글쎄 아까 주택도 굳이 단독주택에서는 일반 단독이 아니고 농업인 어업인 주택 지었지만 예외적으로 될 뿐이고, 들어가는 것이 자체로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굳이 4층 이하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농업인 주택에 다른 주택 짓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못 져요, 저기 가서. 그런데 농업주택 짓는데 얼마나 돼가지고 모여서 농사를 짓는다고 5층, 6층 지어서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럴 일은 없잖아. 아예 4층에 잖아.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 안 한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 일반, 2번의 일종 일반은 개념상 그렇고, 녹지, 3번 보존 녹지죠? 4, 5번은 관리지역이죠? 답니다. 1번이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지금 제가 그러면 지금 여기 뭐 중심적인 것만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요거 외에도 혹시 얘기를 한다. 이미 단독은 얘기했으니까 뭐 4가지나 얘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뭐 평상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 좀 더 했던 거에 살짝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주택에 대해서 제일 작은 단독과 제일 큰 아파트를 했다라면, 주택 아닌 생활 아닌 것 중에서 근생,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일정 근생, 약간 덜 필요한 이정 근생, 근래 생활에서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웬만한 데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찾는 게 쉽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일정 근생은 어디에 안 됩니까? 일정 근생이 안 되는 곳은? 일종 일반 주거 여기? 어디? 일종 전용? 일종 전용에 일정 근생이 안 된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체 혹 뭘 하나 조그만 거 하려고 해도 밖으로 한참 나가야 되겠네? 이종으로 이종? 글쎄 알겠어요. 제가 일정 근생을 지금 물었잖아? 일정 근생이 안 되는 곳은? 일정 근생이 안 되는 곳은? 없어요. 일정 근생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 안 되는 여기도 당연히 일정 근생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없다. 다 된다. 저래까지 다 봤을 때 통합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그러면 이종근생도 웬만한 데 돼야 되는데, 이종근생이 안 되는 곳은 그게 어디? 일정 전용, 이종 전용 다 안 돼. 전용과 일반의 차이 중에 하나예요. 일반에는 이종근생이 돼요. 전용은 안 돼. 양호한 주거이라 이종근생부터 안 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용주거라면 일종이 되는 전용주거에 들어가면은 전용주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 일반 음식점 들어가고 막 고기 구워대는 냄새 풍기고 막 노래 시끄러운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1, 2정, 이정고생 다 안 되는 곳이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이종 중에서도 되는 것은 있어요. 여기도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종교 집회장은 돼. 이종에 속하는 종교 집회장이 500 미만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무서운 거야. 이런 데도 되게 만들어놨어. 내가 그냥 그런 거까지는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자 여기 안 되고 또 어디 안 돼? 또 어디 안 돼? 이거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전체 중에서 가장 보존활표수가 큰데 자연기업 보존지역 도시 중에서 가장 값이 떨어지고 보존활표수가 큰데 보존업지. 보존활표수가 큰 대표적인 두 땅 아닙니까? 다른 데 쓸 때도 여기는 이정문생은 안 된다. 거기다가 개념상 전용주거까지 안 되는 이 세 군데서 안 되는 게 이정문생이잖아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는 했고 밀학시설, 숙박시설도 살짝 했어요. 우리 원래 밀학시설, 숙박들이 통제를 많이 받는 시설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허용되는지 그 정도로 봤거든요. 밀학시설이면 어디에만 허용이 됩니까? 상업지역에만 된다. 우리 밀학시설이면 상업지역에만 돼요. 우리 숙박시설은 어디에 되나요? 상업지역에 되면서 조금 더 낫죠. 밀학시설보다는 좀 더 된다는 것이 준공업에. 예를 들어 출장을 갔다고 움직에 출장을 갔다는 거기서 잠잘 수 있어야 며칠 출장 가면 쓸 수 있지. 그래서 숙박시설을 세운다면 공업에서는 준공업에 세운다. 여기 또 자연녹지도 그죠?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정도죠. 우리 숙박시설은 여기는 관광지를 생각하시라고 했잖아. 관광지. 녹지나 비료지에서 관광지로 개발한다. 녹지라면 여기, 여기라면 여기. 여기는 관광지 들어가면 이제 잠잘 수 있어야 되는 숙박시설. 비록 4층이 하지 않은 받습니다만 녹지 관리라 숙박시설 들어가는 거 이 정도입니다. 상업지역과 준공업 출장 갔을 때 관광지로 개발하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여기만 들어가고 묘지 관련설까지는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묘지 관련설까지는. 자, 우리 묘지 관련설이다. 그러면은 주상공에는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여기는 안 되고 녹지나 비도시는 되죠. 조례까지 허용할 때 여기도 됩니다. 여기도 돼요. 그 정도로 다 했던 거. 그 정도만 해도 많이 했다 하면서 봤던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쉬고 이제 나머지 하면 되겠네. 잠깐 쉬고. 네.